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친동생을 구속시키기로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제 웅동학원 비리 의혹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조국 부부를 검찰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어떤 혐의가 나올까요? 지금 검찰은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저인망식으로 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끝은 이제 조국 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입니다. 조국 장관 부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이 노리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비자금입니다. 35억 원의 종잣돈입니다. 지금 검찰이 웅동학원 비리를 수사하면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조국 장관 가족의 돈.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56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의 아내, 대학 교수인데 어디서 이런 큰 돈을 그동안 마련했겠습니까? 일반 서민이 대학 교수에서 56억 원대의 재산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자, 그동안 웅동학원은 빚만 많은 그런 부실학원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조국의 부친은 이 숨질 때 재산이 아니라 채권을 남겼습니다.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국 장관 일가는 이렇게 큰 돈을 모았을까요? 검찰은 여기에 웅동학원 비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국 일가가 웅동학원을 매개체로 해서 돈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입니다. 자, 사실상 윗선인 조국 장관 부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졌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검은 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그동안 저인망 수사를 통해서 웅동학원 비리 혐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국 장관 동생의 비리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 조의 동생이 구속되면 신병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수사는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검찰은 채용비리 자금을 비롯해서 웅동학원이 1995년, 1998년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35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의 행방, 지금 구멍이 났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모펀드의 종잣돈이 바로 이 35억 원의 사라진 비자금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선친은 50억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조국 장관 일가가 50억 원의 재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자, 조국 장관의 동생과 그 전처 위장 이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조국 장관의 친동생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가 쌓여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게 가족 간의 짜고 친 소송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사람입니다. 조국의 동생입니다. 조국의 동생은 공사 대금을 달라고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또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소송을 당하는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에서 져주고 결국 조국 일가는 100억 원대의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5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검찰이 지금 이 검은 돈으로 보이는 35억 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조국 가족의 지금의 종잣돈이 되었다면 정말 파렴치한 범죄가 되는 셈입니다.
자, 검찰은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웅동학원 자료를 확보해서 조국 장관 부부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조국 장관 본인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2006년 소송이 2017년 소송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문제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경우 웅동학원 이사로서 일부러 소송에서 져주고 이 가족이 친동생이 채권을 확보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사로서 도왔다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의 뒤를 이어서 정경심 씨는 웅동학원 이사입니다. 조국 장관 부부 모두가 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웅동학원 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 일가가 이번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모의 그리고 지시한 증거를 PC와 휴대폰 등에서 다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장관은 이제 나는 모른다, 아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본인도 공범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정경심을 소환 조사하고 난 뒤에 정경심 씨 측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모펀드 관련 자금을 빼돌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모두 10개가 넘는 혐의의 구체적인 증거를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국 장관 부부는 다른 것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돈 문제, 웅동학원과 사모펀드의 연계가 파악된다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드러난 것들을 보면 정말 파렴치한 범죄들입니다. 입시 부정 의혹이라든지 논문 부정 의혹이라든지 또 주가 조작 의혹, 지금 너무나도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렴치 범죄들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35억 원의 검은 돈, 이 검은 돈, 행방불명이 된 이 검은 돈이 만약 지금 조국 장관의 종잣돈이었다면 조국 장관 본인은 물론 이 가족 모두가 검찰의 칼날에서 피해나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